안녕하세요. 출근하는 마르코입니다. 오늘은 나쁜 프랜차이즈를 걸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본 KBS에서 했던 프랜차이즈에 관한 다큐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들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 프랜차이즈를 하셔야겠다라고 매장을 오픈하실 분들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뭐 은퇴를 하시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일이 마지막에 투자처죠. 거의 프랜차이즈로 요식업, 서비스업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법적인 테두리로 우리를 보호를 해주고는 있지만 그 법의 처벌이 수위가 이렇게 높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 것 같아요. 우선 이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할 게 이 사업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와 반대로 어쨌든 보면 프랜차이즈 본사에게는 여러분들이 돈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여는 게 하나의 고객입니다. 그래서 그 갑을 관계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물론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 그래서 그 계약서를 쓰기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다못해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도 리뷰 다 꼼꼼히 보고, 블로그도 찾아보고, 챗GPT한테도 물어보고, 상세 페이지도 보고, 궁금한 게 있으면 Q&A로 다 물어봐가지고 물건을 사잖아요. 단돈 몇만 원짜리를 사더라도. 근데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려면 돈이 몇 천만 원에선 많이는 수억까지도 들어가는데, 그런 수고스러움을 충분히 감당하고 많은 조사를 해서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내가 할 줄 모르고 나한테 도움을 주는 고마운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겁니다. 고마운 것도 있고 되게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세상에 자선 사업은 없어요. 프랜차이즈로 만약에 뭐 어떠한 혜택을 공급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좋은 취지로 접근한 건 맞는데, 궁극적으로 그 프랜차이즈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어떠한 선의로, 어떠한 좋은 일로 그렇게 뭐 베풀거나 해주지는 않는다는 거 절대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좋은 일을 하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분들도 계신데 그분들도 결국엔 수익이 나야 좋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명심하시고 접근하셔서 최대한 볼 수 있는 자료들을 다 보셔야 돼요. 일단 관연도 정보 공개서를 다 보셔가지고 매출 확인하시는데, 그게 평균 매출, 그리고 유독 튀었던 매장, 잘 나오는 매장에 있는 매출들만 보실 게 아니라 지역 평균이나 그 지역의 평당 매출, 이런 것까지 다 알아보셔야 되고요. 그것들은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프랜차이즈 대부분 어떤 식으로 접근하시냐면은, 인터넷에서 나오는 광고를 보고 뭐 매출이 얼마큼 나왔다. 요즘엔 유튜브도 진짜처럼 찍잖아요. 유튜브도 뭐 그냥 일상을 찍는 브이로그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에서 만들어내는, 뭐 되게 쉽게 음료를 만들고 쉽게 음식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리고 성공시대 같이 성공하거나 잘된 사장님들을 인터뷰하는 것처럼 프랜차이즈를 홍보하는데, 이제 그런 걸 보지 마시고 뭐 그런 걸로 접근하실 수도 있고, 혹은 우리 동네에 있는 어떤 프랜차이즈가 너무 잘 돼가지고 다른 지역이 어떻게 우연찮게 갔는데 또 잘 되는 걸 보고 내 눈에 많이 들어왔을 때 관심을 갖기 시작하시는데요. 이건 냉정한 시선에서 많이 가보셔야 돼요. 평일날 다른 시간대에도 방문을 해보셔야 되고, 평일이 아닌 주말에, 공휴일에 다른 시간대를 찾아서 가보셔야 되고, 내가 만약에 강남에 살고 있으면 강북 어디쯤에 있는 매장도 가보셔야 돼서 최소한 대여섯 개 이상의 각각 다른 지점과 다른 상권에 있는 매장들도 방문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그 시간대별 고객들이 어떻게 오는지, 혹은 몇 번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일하시는, 혹은 거기서 창업을 하셨던 사장님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셔야 돼요. 그냥 나가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저번에도 뭐 얘기를 했지만, 가서 음식도 먹고 하는데 내가 이 프랜차이즈에 관심이 있어서 뭐 있는데 사장님은 어떠시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했을 때 그 대답하는 거에 대해 태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참고를 하시고 아주 신중한 자료를 가지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 본사 방문도 해서 거기에 IR 담당자라든가 아니면 유치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뾰족한 질문들을 하셔야 돼요. 평균 매출이 아니죠. 뭐 계절별, 혹은 뭐 로열티에 관한, 혹은 강제로 물건을 사야 되는 제품군에 관한 해지시 일어나는 일들, 특약사항, 이런 것들을 꼼꼼히 보시고, 계약서도 그날 받아서 거기서 쓰지 마시고 가져가세요. 그래서 돈이 들더라도 법무사나 어디 가가지고 한 번이라도 더 확인을 하고, 주변에 있는 지인분들이 있으시면 같이 보고 나서 설명을 하셔야지. 제가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게, 이제는 프랜차이즈에서도 자본이 부족한 소자본으로 창업을 하시고 싶은, 경기가 어려우니까 돈이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분들이 적은 돈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데 그 돈을 대출이 안 나오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거를 본사에서 대부업을 끼고 대출을 해줘서 금리차를 이용해서 수익을 남기기도 하고, 그렇게 대부업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는 새 매장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킨 거잖아요. 결국에는 공짜가 없기 때문에 내가 구매하고 있는 모든 제품들의 그 이자 비용이 다 녹아 들어갈 거라, 소비자한테 제공되는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궁극적으로는. 그게 경쟁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심지어는 그 채무를 갚지 못하고 이자를 내지 못했을 때는 결국에는 압류가 들어와서 집이나 매장, 보증금까지 모두 다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결국에는 돈을 빌린 거니까 파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그리고 이렇게 많은 업체들을,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서, 프랜차이즈가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는 사실 그 성적표는 가맹점 수에 있죠. 매출을 공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봐야 평균 매출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자료만 나오니까, 공개할 때 우리가 정보공개서에서 제일 딱 봤을 때 프랜차이즈가 많네, 이거 잘 되겠네 라고 해서, 매장 수가 많으면 회사가 가치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엑싯을, 전체적으로 회사를 매각하고 현금을 들고 나가려고 하는 회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매각된 회사들은, 점주들은 사모펀드에서 구매를 하면 사모펀드도 사이즈를 키워가지고 팔아야 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유통되고 있는 식자재라든가 어떠한 서비스, 그리고 관리의 형태들이 축소되거나 많은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또 좋지 않은 서비스가 제공되고, 본사에서부터, 그러면 가맹점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받는 구조잖아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았을 시에는 어차피 채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압류를 들어가든 다 날려버려서 자기들 회수만 하고 돈을 회수하고 이런 식인데, 절대 상생할 수 없는 것들이라 되게 위험하고, 이런 위험한 광고나 이런 것들을 속아가지고 되게 쉽게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시고 빨리 문을 닫고 그냥 빚만 남는 분들이 많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실 때, 물론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1억을 가지고 있던, 2억을 가지고 있던 이 정도 돈이면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들고 있으면 어차피 녹아내리니까 투자의 수단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거나 오토를 돌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달에 2천만 원씩 1,000만 원씩 손해를 보면서 2년이면 녹을 돈인데,
조금 더 그 돈을 쥐고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시고 하다못해 프랜차이즈 하나 하고 싶으시면 한 달의 텀을 두고 그 매장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꼼꼼히 다 알아보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계약서를 한 번 더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고 창업을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프랜차이즈 하지 말고 본인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이런 아무런 지식, 사전 지식이 없거나 이러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저는 신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고 더 어려운 작업이죠. 그래서 꼭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커피도 마찬가지인데 커피 카페 창업하는 게 지금은 어떤 시기냐면 예전에는 봉사해서 가맹비 받고 홍보비 받고 이것저것 다 해줬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조 유통해가지고 커피를 납품하시는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납품을 하는 그 영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업의 일환으로 카페 창업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회사들이 많죠. 기계 같은 거라든지 추천해주고 기계 장비 다 설정해주고 세팅까지 해주고 뭐 예를 들면 인테리어까지 하는 회사에서 인테리어도 다 봐드리고 모든 창업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교육이랑 장비 이런 것들을 다 무료로 해드린다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회사의 콩을 사용을 하면 커피 장비도 설치를 해줄 테니까 커피 장비도 무료로 쓰렴 이런 데들도 많아요. 이것도 사실 그거는 뭐 경쟁 사회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안에 많은 것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녹아 있을 거예요. 공짜로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그리고 제조업으로 공장을 크게 차렸다고 한다면 공장 가동률을 높여야 되고 어떻게든 원두를 볶아가지고 출고를 시켜야지 유지가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프랜차이즈라고는 하지만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랜차이즈도 마치 강제해가지고 무조건 써야 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근데 커피로 치면 그 커피가 그런 강제하고 그 코어한 재료인데 이 원자재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아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두를 제조해서 원두 납품하는 걸로도 충분한 수익이 되게끔 구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혹될 수 있게끔 프랜차이즈를 접근하거나 모든 것들을 다 공짜로 만들어서 해주겠다라고 하면 우선 큰 틀에서 한번 더 넓게 보시고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만 반복했네요.